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삶에서 만나본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 대해 얘기를 들려드리고 끝으로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게 대처하기 위한 내면을 단련시키기 위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기애에 너무 취해 있어서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공감 능력이 없고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평생 유병률은 1%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만나본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는 10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1%밖에 안 되느냐 생각해보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자기가 불편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병원에 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자아 동질형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유병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정신장애에는 자아 동질형이 있고 자아 이질형이 있어요. 자아 동질형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은 불편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격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신은 불편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는 자아 동질형.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힘이 들면 자아 이질형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같은 질적으로 움직인다. 자아 동질형. 자아가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 자아 이질형인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바로 이 자아 동질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고통받는 거에 비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자기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진단도 받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유병률은 1%로 진단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실제로는 한 20% 정도의 인간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애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기애가 과도하게 있으면 남을 혹사시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 혼자 너무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녀처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만나는 건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인을 이용하려 들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칭찬과 숭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특징이 사이코패스와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이비 종교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사이코패스 역시 타인을 착취하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고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정신적인 폭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와 비슷한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뭐랄까 깊이 있는 내면 친밀함, 교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만나면 범죄에 연루되기 쉽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만나면 착취당하기 쉽거든요. 일단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의 제가 만나본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의 공통점은 일단 자기 자랑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의 업적과 실적, 그런 자기의 커리어를 되게 과장되게 자기 스스로 믿으면서 그걸 남들이 떠받들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자랑을 많이 한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티가 나는 점은
힘들 때 대화가 안 통해요. 힘들 때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면 남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떠오른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만큼 잘났다? 자기가 이만큼 더 대단했다? 자기에겐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어필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로 의심되는 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잘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일 잘려서 힘들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옛 남자친구가 자기를 사랑했을 거라는 식으로 자기 어필을 막 해요. 자기 결핍감 이런 거를 자기 자랑으로 다 채워요. 상대방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면 그 순간만큼은 이 상대에게 진실해져야겠다. 이 상대에게 위로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가 약해졌을 때 자기 어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프다라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자기 하소연만 막 하고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상대방이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강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게 학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취해 있고 남들이 자신을 숭배해주기 바라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이 되게 뭐라고 해야지 토속 신앙하고 좀 이어져서 돌을 닦는다든지 길을 닦는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기가 명상을 많이 한다. 뭐 명상을 해서 뭐 진리를 깨달았다. 뭐 이런 돌을 닦는다. 그래서 자기는 뭔가 통달한 것처럼 인간관계의 모든 그런 걸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조심하세요. 자기가 명상을 한다, 돌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믿고 그래서 특별한 깨우침을 느꼈다고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또 착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하고는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기 자신과 유명한 위인을 되게 엮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 특징이 되게 자기 아랫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생일이 위인이 생일이랑 겹친다고 그걸 되게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 또 위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것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되게 위인과 자기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역시 자기애성 인격장애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학술적으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이 외동인 경우에 발견되기 쉽다고 나오는데 찾아보면 오히려 아니요 제가 막상 겪어보면 외동인 경우보다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 관계에서 되게 온전하게 자란 게 아니라 차별을 받으며 컸거나 열등감을 받으면서 컸으면 한쪽 형제에 대해서 열등감을 받으며 컸으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자가 되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가 되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매나 형제에 대해 무의식적인 질투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하거나 돌을 닦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위인을 자기랑 엮는다든가 이런 사람 또 힘들 때 대화가 안 통하고 어떻게든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유형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의 공통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너무 쉽게 만납니다. 직장 상사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연인 관계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되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게도 슬픈 게 있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왜 생기냐면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에 되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정말 사랑받고 산 사람에게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공허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막상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이 되게 공허해하고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되게 연연해하고 되게 우울감, 자기 실패감 이런 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되게 능력이 좋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그런 대로 살아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자기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안 따라주는 사람인 경우에는 쉽게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또 자기에 너무 집착하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다른 인격장애자들에 비해 성공할 확률은 높습니다. 성공하기 쉬운 유형이긴 하죠. 왜냐면 남을 착취하고 이용해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피하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의심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내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게 잘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프랑스 정신심리학자 중에 크리스텔 프티골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게 되는 자아를 갖는 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책들이 많아요. 저도 읽고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우선 나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시리즈를 읽었어요. 이 책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고 최근에 크리스테 프티콜랭의 새 책들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도 못 읽었던 책들도 읽을 생각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 경우에는 자기의 욕망, 삐뚤어진 욕망을 스펀지처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을 받아주며 사는 사람들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책은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책에 나와 있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당신은 너무 친절했고 너무 자신만만했고 너무 자기 주장을 할 줄 몰랐고 너무 좋게만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결심해라. 앞으로 친절에도 한계를 두고 다시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헛된 약속에 매이지 않겠다고.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 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과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내 자기애성 인격자들에게 잘 휘둘리고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위안이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